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업데이트 했었던 가계부를 드디어 공개를 할 건데요. 3만 명이 되면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단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아직 조금 모자라요. 근데 좀 기다리실까봐. 어차피 근데 사용할 수 있는 건 1월 달부터이긴 하지만 세팅을 해놔야 되는 게 좀 있으니까 미리 공개를 할 거고요. 얘는 검로드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댓글 아니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놨는데 얘를 일단 누르시면 사파리로 열려서 검로드가 열리죠. 지금 제가 아무것도 일단 이미지도 안 넣고 그래가지고 아무 그림이 없는데 얘는 3달러부터 시작하는 가계부예요. 근데 이것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코드를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드 쓰셔가지고 무료로 받아가시라고 지금 얼른 오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최소 숫자를 3을 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을 적고 페이를 누르면 이렇게 또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뜨죠? 이메일 주소를 적고 여기에 디스카운트 코드는 예전에 2020년 하이퍼링크 다이어리 적을 때처럼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숫자 1, 그 다음에 영어로 year, 그 다음에 30K. 벌써 3만이 돼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서식 만들어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코드를 적으면 얘가 0달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무조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적고 여기 0달러가 됐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숫자를 3 이상을 적어주셨으면 이 코드가 3달러 할인인 거라서 그 금액에서 3달러 할인된 금액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받으실 분은 꼭 숫자 3을 입력하시고 여기 디스카운트 코드를 넣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et 버튼을 누르면 영수증 내려오죠?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요. 바로 이렇게 지금 이게 사파리예요. 사파리에서 바로 PDF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 눌러서 이쪽에 굿노트를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굿노트의 복사 하시면 위치 변경해서 저는 항상 최고 상단에 올려놓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 하시면 이런 초록색의 가계부가 뜰 거예요. 이번 가계부는 제가 확대를 해도 꺼지지 않게 만들었고요. 요새 조금 빠져있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얘는 컬러는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매년 쓰실 때마다 컬러가 지겨우신 분은 겉에 표지만 바꿔서 쓰셔도 또 새로운 느낌이 나니까 그렇게 자기가 디자인해서 커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얘는 일단 손으로 넘겨볼게요. 처음에 파이낸셜 플래너 세팅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 장짜리 가계부 공유했던 것처럼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다 적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 뭐 저축이라던가 은행 계좌, 뭐 카드 이런 거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기로 가계부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달이 있는 페이지인데 각 달마다 2장씩 페이지가 있어요. 다 똑같은 포맷이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서머리도 적을 수 있고 버젯 플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이퍼링크를 한번 써볼게요. 이 파란색 바가 되면 쓰기 모드이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를 쓸 때는 이 오른쪽 상단에 빗금 쳐있는 연필 아이콘을 한 번 더 눌러서 상태 바가 하얀색이 됐을 때 읽기 모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하이퍼링크가 작동을 해요. 이 달 탭을 매달 눌러주시면 그 달로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달을 이동을 했을 때는 여기가 까만색에서 골드로 바뀌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상단에 3개의 작은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플래너 세팅이라고 제일 처음에 왔었던 파이낸셜 플래너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아마 2020년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2020년의 마지막쯤에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달이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달이 정리하시고 나중에 연말에 또 한번 싹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다음 연도에 어떤 계획을 할지 뭐 그런 다짐 같은 거, 반성 같은 거 적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글 버전이 아니고 영어 버전이니까 혹시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먼트 트래커라고 해서 이 빌 트래커에는 뭐 핸드폰 요금을 다달이 얼마를 냈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자금 대출, 그런 대출 있죠. 그런 거를 적고 1월 달엔 얼마 냈고 뭐 2월 달엔 얼마를 받고 이런 거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래는 메모칸을 만들어 놨고요. 오른쪽에가 확실히 그 빚 청산하는 그 목표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도 활용할 수 있고 여기도 활용할 수 있는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퍼센테이지로 색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일단 큰 설명은 이렇고요. 같이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이 왼쪽에는 어카운트 계좌, 그런 캐시, 그런 잔액을 적는 거예요. 보통 얘를 1월 1일 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지금 이 세팅을 1월 1일 전에 마치실 거잖아요. 지금 따로 날짜를 적을 수 있는 칸은 만들지 않았지만 여기에다가 언제 시작했다라고 뭐 2019년 11월 20일 스타트 날짜만 적으셔도 이때 밸런스가 이때 잔액이 이렇게 됐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니면 밸런스는 일단 나중에 1월 1일 직전에 체크를 하시고 이런 계좌명만 적어놔도 훨씬 수월하니까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이 플래너에서 저는 0.25 까만색으로 할 거고요. 저는 항상 볼펜을 사용을 해요. 이제 어카운트가 캐시가 있고 크레딧 카드, 빚도 되는 거죠. 크레딧 카드가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돈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빚이니까 여기 빚이라는 단어도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투자, 여기 저축하는 거 아니면 주식 그런 거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더스에는 뭐 핸드폰으로 결제할 때 쓴다거나 뭐 페이팔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얘는 확대해도 안 튕기니까 마음껏 확대하셔도 돼요. 여기 캐시에다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동 가능한 그런 돈을 쓰는 거죠. 여기에다가 은행 계좌를 적어 볼게요. 저는 여기 은행에 있는 세이빙 계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다 적는 거예요. 저는 밸런스는 일단 안 적을게요. 나중에 적으시면 되겠죠. 노트에다가는 이 계좌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메모 같은 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지갑 같은 경우는 딱히 메모할 게 없으니까 체크를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는
그리고 여기에는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런 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체크카드는 이쪽에다가 적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한카드, 신한체크카드는 여기 은행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가로 해놓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 밸런스를 작성하는 시점에 아마 보통 신용카드들은 마이너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고 만약에 5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 카드를 5만 원 쓴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노트에다가는 주로 어떻게 쓰는지를 적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멕스 카드가 거의 메인 카드예요. 그래서 메인 카드라고 적고 얘는 애플페이도 등록을 해놨고 와치로도 쓰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다음에 딱히 적을 만한 거 없는 거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적금 같은 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아래는 토탈 금액을 적어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150만 원 있고 250만 원 있으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적어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게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어카운트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얘네를 조금 간단하게 줄임말 아니면 아이콘 같은 거를 옆에 살짝 만들어주세요. 이런 비어있는 공간이라던가 여기 옆에다가 공간 좀 남은 데다가 있죠? 이런 데다가 컬러로 표시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스티커를 따로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 장짜리 만들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단순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컬러 칩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이 지갑을 제가 핑크색 지갑이라서 얘를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요. 이상하게 굿노트는 정사각형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거는 삭제를 하고 똑같은 컬러로 여기를 손을 떼지 않고 그냥 확 칠해줄게요. 이렇게 칠하고 얘를 만약에 지갑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TD 체킹 이것도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얘를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 선택해서 색상을 또 다른 색깔로 바꾸고 또 붙여넣기 해서 색상을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어카운트 같은 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해주셔도 되고 어차피 얘 세팅 페이지가 제일 처음 페이지니까 왔다 갔다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카운트 정리가 끝나면 오른쪽에 카테고리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카테고리 세팅이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가계부 어플 같은 거 아니면 안 쓰시더라도 가계부 어플을 하나 다운을 받아서 무료로 거기에서 보통 지출이라던가 수입, 분류가 다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 대분류고요. 오른쪽이 소분류예요. 그래서 한번 또 적어 볼게요. 소분류가 얘는 필요가 없죠. 그냥 비워놓고 디테일은 직장에서 받는 돈 이렇게 만약에 보너스가 포함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적어주고요. 아니면 뭐 상여금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은 대분류에다가 주 수입이라고 적고 서브로 뭐 월급, 상여금, 보너스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수입은 이 공간이 적으신 분은 여기에다 그냥 일렬로 쫙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보통 여기 수기 가계부에서는 대분류로 적는 일이 많아서 디테일에다가 적으셔도 되겠죠? 얘를 저는 그냥 지우고 여기에다가 적을게요.
그다음에 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익스펜스도 지출 분류 코드도 작성을 해줄게요. 제가 지금 이걸 써보니까 칸이 되게 모자르네요. 이 서브 카테고리를 없애버리고 원래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메인으로 카테고리를 쓰고 오른쪽으로 쫙 이렇게 그냥 적는 게 훨씬 낫겠죠? 영상은 아마 이거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쓰다 보니까 조금 좁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로 만들어서 다시 올릴 거예요. 여기 당연히 이렇게 길게 있을 거니까 아마 모자르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쪽 아랫부분에는 자주 쓰는 카드, 정말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그런 카드를, 혜택들을 적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카드 이미지는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놓고 카드 아래쪽에다가 혜택을 적어주시는 거죠. 자주 쓰는 카드, 캐시백이 몇 프로고 뭐 어디 가면 무료고 이런 거 있죠. 그런 혜택을 간단하게 메모식으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제 매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달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다짐들, 플랜, 목표를 여기다가 5개를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5일 이상 no spending, 돈을 안 쓰는 거죠. 뭐 이렇게 하던가 택시 타지 않기,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랑 커피는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목표를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그냥 메모칸으로 뭐는 만들어 놨으니까 따로 내용을 적으실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뭐 리워드 같은 걸 적으셔도 되겠죠. 이 목표를 지켰을 때 만약에 뭘 살 건지 아니면 나 스스로한테 뭘 해줄 건지 이런 거를 뭐 사진으로 이미지로 붙여놓으면 약간 좀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런 거 적어주시고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게 습관을 조금 만들 수 있게 그 칸을 만들어 놨어요. 이 왼쪽 첫 페이지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상되는 지출, 예상되는 수입 이런 거를 다 적는 거예요. 이 fixed expense라고 하면은 고정 지출을 말하는 건데요. 며칠 날 얼마가 빠져나갈 건지 대충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금액도 다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5일 날 핸드폰 요금, 그다음에 25,000원 뭐 이렇게 적고 전기세 10,000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플랜이니까 버젯 플랜이니까 일단 그 달이 시작하는 첫날에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인컴도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10일 날 월급 이렇게 적고 만약에 200만원 그 다음에 뭐 20일 날은 세금 환급이 뭐 8만원 이런 식으로 미리 들어올 것들, 나갈 것들을 다 적는 거예요. 이 익스펜스가 2줄인데요. 이거는 고정 지출인 거고 이쪽에는 약간 변동 지출 칸인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보통 1월 달에 만약에 누가 생일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때는 얼마 정도 나가겠구나 하는 금액을 적는 거죠. 만약에 1월 20일 날 엄마 생일 이렇게 적고 예상 지출은 뭐 20만원 이런 식으로 적고 만약에 나중에 금액이 변동이 됐으면 형광펜으로 자기만의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 금액이 아니었고 다른 금액으로 40만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을 조금씩 하는 거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칸을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1년을 목표로 1년에 뭐 1,000만 원을 모으기로 했다 하면은 그거를 다달이 쪼개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타팅 밸런스, 처음에 시작이 지금 뭐 0원이다 아니면 100만 원이신 분들도 있겠죠. 지금 내가 원래 저금하고 있던 통장에 100만 원이 잔액으로 있고요. 이번 달 목표는 여기에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금액을 한 번에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조금 나눠서 조금씩 해야지 조금 더 꾸준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1일날 50만 원을 했으면 이날 밸런스는 잔액은 150만 원이고요. 또 15일날 100만 원을 했으면 이때 잔액은 250만 원. 뭐 물론 한 번에 하셔도 되지만 제 성격상 저는 그냥 조금씩 해야지 더 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고 이 토탈 금액도 다 적고 여기에다가 이 첫 번째 있는 줄이 제가 계획했던 금액을 수입, 지출, 저축 금액을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액추얼은 나중에 이 월 마감을 했을 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빼기 여기 금액이 디퍼런스 여기다가 차액을 적어주시는 거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렇게 적고요. 이 트랜잭션 페이지는 뭐 수입, 지출, 뭐 이체 그런 거 다 적으실 수 있게 한 번에 적으시라고 이렇게 2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2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2일날 카테고리가 식비, 스타벅스 커피 하고 이건 지출이니까 여기다가 5,000원. 그다음에 이 어카운트는 아까 앞에서 파이낸셜 플래너 세팅에서 제가 아까 단순화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여기에서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복사를 해서 1월 달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쓸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신 분은 이쪽에다 쫙 이쪽 위에 공간에다가 해놓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쓰다가 중간에 한번 서브 토탈을 내고 싶으시면 형광펜으로 한번 줄 쫙 그어놓고 지금 어느 정도 썼고 어느 정도 들어왔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모든 돈의 흐름들을 적다가 이제 계획했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던가 물론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계획했던 대로 잘 됐고 아니면 안 됐고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는 거니까요. 양쪽 다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도 트랜잭션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 모든 게 적었으면 이 먼슬리 서머리에서는 그 달의 마지막 날쯤에 월 말에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얼마를 썼는지 익스펜스가 지출이죠. 얼마를 썼는지 카테고리에서 만약에 식비는 이달 50만 원을 썼고 교통비는 다 이제 계산기로 더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는 뭐 10만 원 이렇게 쫙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어카운트별 지출을 쓰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뭐 지갑은 이 달 1월 달 동안 5만 원을 썼고 코스트코 마스터카드는 여기다가는 20만 원을 썼고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시고요. 여기 아랫부분은 탑3 카테고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카테고리 중에 보시면 다 더하고 보시면 제일 높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다가 식비가 제일 높았으면 식비 만약에 여기 50만 원 그 다음에 뭐 문화생활비가 제일 높았다 두 번째가 높았다 그러면 문화생활비
뭐 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 자기 만든 걸 쓰는 거죠. 다가 30만 원 이런 식으로 탑 3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지출액이 되게 컸었던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달 핸드폰을 샀어요. 그러면은 핸드폰 가장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갔던 게 이 핸드폰 구입인 거예요. 핸드폰 구입이라고 적고 뭐 150만 원 이런 거를 3개를 적는 거죠. 뭐 아이패드 구입 100만 원 이렇게 3개를 적어주시고요. 왼쪽은 이번 달 이제 리뷰를 적는 거예요. 메모같이 얼마 쓰기로 했었는데 나는 이런 걸 잘못했고 이거는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지키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적어주시고요. 이 오른쪽 파트는 다음 달을 위한 계획을 적거나 다짐 같은 거를 짧게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누구 생일이 있을 거니까 이때 뭐 얼마 정도 모아야 된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 넥스트 먼스 플랜에 있던 게 다음 달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또 적어주시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달이 다 작성을 하시고 이제 연말이 됐을 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얼리 서머리를 들어가시면 제가 예시로 하나 써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릴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래쪽에는 달을 적어놨고요. 왼쪽에는 자기가 금액을 적어주셔야 돼요.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니까 칸칸이 금액이 얼마를 의미하는 건지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런 막대 그래프도 쓰고 이런 선 그래프도 써가지고 여러 개를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이 핑크 바는 지금 주 수입을 표시한 거고요. 초록색 바는 부수입을 표시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이렇게 다 적어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토탈 인컴이 얼마고 이런 거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얼리 플래너 여기에다가 가지고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두 번째 거는 익스펜스 트렌드라고 해서 지출에 관한 그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저는 카테고리도 표현을 했어요. 이 색깔, 이 노랑 색깔은 식비 지출을 표현한 거고요. 뭐 미용, 쇼핑 이렇게 표현한 거고 토탈로 했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이빙 트렌드 1월 달에는 얼마 저축했고 뭐 이렇게 저는 위에 숫자도 적어놨고요. 여러분이 여기를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되고 지금 1, 2, 3, 4, 5 다 12월까지 적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아랫부분은 1년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얼마를 계획했는데 실제로 쓴 거는 얼마고 얼마를 벌 줄 알았는데 실제로 번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넥스트 이어 플랜이라고 해서 또 메모식으로 노트식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아까 처음에 페이먼트 트래커, 빌 트래커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동차 보험비가 지금 1월달 냈고 그러니까 냈을 때 이렇게 저는 컬러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냈을 때 금액이 얼마고 다 적어준 거죠. 보통 월 정액으로 나가는 뭐 월세라던가 인터넷비라던가 이런 거는 금액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지금 저는 여기에 크레딧 카드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카드를 1월 달에 카드 값을 얼마를 냈고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 요금이 뭐 1월 달엔 얼마였는데 뭐 5월 달엔 얼마로 인상이 됐다. 몇 프로 인상이 됐다.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적어주시고 여기는 또 간단하게 메모로 활용할 수 있게 줄을 거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비청산 목표 페이지죠. 비청산 목표 페이지인데 지금 1년 동안 2만 불을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1월 5일 날 뭐 20%를 냈고 뭐 낼 때마다 이렇게 그냥 형광펜으로 칠을 해준 거예요. 아랫부분에는 저처럼 뭐 언제 냈다는 거를 적어주셔도 되지만 굳이 뭐 딱히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형광펜 칠한 데다가 위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금액을 얼마를 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자동차가 뭐 아니면 뭐 엄마한테 돈을 뭐 얼마를 갚아야 된다 올해 이런 금액도 여기다 적어 놓고 빚을 갚을 때마다 형광펜으로 조금씩 칠을 해주시면 또 재밌는 가계부 쓰기가 되겠죠. 지금 가계부 설명하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처음에 세팅만 조금 잘 해놓으면은 1년 동안 아니면 평생 이거 가지고 계속 가계부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자리 잡고 앉아서 해보시고요.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저랑 같이 작성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제 서식들 많이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0년 하이퍼링크 다이어리랑 이거랑 가계부랑 같이 쓰면 이쁠 것 같아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든 거니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